예술 제작권, 저작권, 이거 모두 기본적인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를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냐고,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 미국의 보험제도 하면 타이틀 인슈어런스, 이 타이틀, 이 굉장히 중요한 근본이 되는 그 성격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미술등록협회 회장으로서 강연을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작품 등록 인증서인데, 여기 보면은 접수번호는 이제 이 작품 등록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법원에 가면은 등기부 등본을 이제 오늘 가면은 오늘 날짜가 바로 접수번호 날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급이 되죠. 8월 10일 날 발급한 걸로 작가는 이제 재백서기, 예를 들어서 우리 등록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작품 그대로 예시를 여기다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기법, 기본 재색, 제작 연도, 크기, 소장자, 참고사항, 그 다음에 미술등록협회 작품을 등록하였기에 본 인증서를 발행함, 날짜, 미술등록협회 서울시 등록 제147회로 비영리 민간단체 아트레이션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남기면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이미지가 없는 공시 제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종이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요게 이미지가 반드시 따라가요. 그래서 작품 등록번호가 아까 그 등록번호 KR202-07009914, 이거는 세계의 미술 번호입니다. 지정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QR마크를 하면 이거하고 아까 그 내용이 나오고, 이래서 이제 요 두 개가 발급이 됩니다. 작품 등록을 하면 한 작품에 대해서. 그러면 작품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 등록을 작가도 할 수 있을 수 있고, 그 작품을 갖고 있는 소장가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작품 관련이 돼 있으면은 할 수가 있는데, 이 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사실 법률 행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현재 미술등록회 회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직책은 법무사로서 지금 그 43년을 복직하고 있고, 현재도 전국에 이제 이 업무를 이게 법무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직역단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법무사 단체, 법무사가 할 수 있는 법무 직역이기 때문에 내가 결국 법원에다가 담보권 등기 신청을 해서 이제 담보권 설정 등기를 이제 공지시키는 이런 법률 행위에 바로 기본적인 게 미술등록협회 작품을 등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등록하면 그 번호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이런 그 아까 그 신청을 해야 이제 그 담보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창립은 제가 2011년도에 벌써 1년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이 법무사라는 거는 부산이나 이제 각 지역에 그 작품이 각 산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내 작품을
돈으로 돈을 대출받고 싶다. 또는 유동화를 시키고 싶다. 또 내가 이걸 가지고 자금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게 되면은 각 지역에서 각 지역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국에 있는 이 업무를 하는 법무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 법무사 55명의 각 지역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미술등록협회 회원으로서 지금 대기하고 계속해서 미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만 100년, 120년이 훨씬 넘어가는 세계가 자랑하는 가장 좋은 부동산 재산의 공시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미술품, 부동산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이 부동산 일변도로 이 재산이 편중이 되었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제 잡히고 돈을 유동화시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이래서 미술품을 제가 동산 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에 시행됨으로써 거기에 미술등록협회를 만들어서 이 담보등기를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등기는 이제 2015년 6월 8일에 이제 작가가 이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가가 자기 작품을 이제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장가가 이제 그걸 접해서 돈을 빌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직접 자기 작품을 돈을 빌리는 것은 이 진위 논쟁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든 작품을 내놓고 하겠든. 그러나 소장가가 이제 이거를 돈을 빌릴 때는 거기에 대한 감정서 여러 가지를 다 붙여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돈이라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담보 약정을 해서 약정에 동의함으로써 이게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걸 알겠다, 들었다, 이 작품이면 내가 자꾸 돈을 주겠다, 이런 게 이제 돼야 되는 그런 성격으로 이제 되면은 담보가 돼서 법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술등록협회는요, 미술을 단지 담보권 등기하는 협회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래 만들 때 이 수많은 미술인들,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굉장한 그 돈을 많이 쏟고 있는 미술 쪽 이런데 투자에 비해서 미술의 발전은 너무나 이제 그 발전이 더뎌 있고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이 미술의 향방을 알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그 위기감에 놓여 있으면서 미술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등록을 시작해서 예를 들어 곡아품 시중에서 굉장히 비싸고 몇십억 이런 거 가는 거는 등록할 필요가 없겠죠. 감정서 있고 다 하면 자기네끼리 사고 팔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수많은 미술인들, 미술을 시작해서 아마추어, 프로, 그리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에 기댈 데가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선 미술품을 등록해갖고 돈을 싸게 한 점에 10,000원 정도가 받고 시스템 만들고 자료관 만들고 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작가가 직접 자기 작품을 전 세계 대중들에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자동 옥션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이게 노출돼서 그야말로 작가가 자기 작품을 이제 직접 선전하면서 팔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여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는 우선 콘텐츠, 가장 중요한 재산권의 기본이 결국은 등록이 돼야 된다. 요 자체 때문에 미술 등록협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는 아까 자료관, 세 번째는 그 실시간 전 세계 글로벌 마케팅 오픈되도록 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첨단 인공지능 빅데이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다가가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면 대한민국의 그 미술인들이 지금 엄청난 동력을 가지고 잠재해 있지만 여기에 아직 드러나지 못하고 밀려있는 이 세대를 이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술 글로벌 컴팩트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법적인 조치도 해놨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NFT 콘텐츠 협회 이 발족을 대단히 희망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 저작권, 미술권, 미술에 대한 소유권,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 NFT 콘텐츠 협회는 그걸 넘어서 한국의 예술 분야 전체 저작 재산권에 대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이런 협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담보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결국 동산 담보권으로 제가 미술등록협회를 만들었지만, 이제 지식재산권, 콘텐츠가 갖고 있는 이런 전체 지식재산권을 앞으로는 같이 협력하여 담보권이 돼서 유도화가 될수록,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부강한 나라로서 선진국에 제일 앞서갈 수 있다고 확신이 됐기 때문에 한국 NFT 콘텐츠 협회의 창립과 이런 모임, 이런 전시회를 굉장히 유심히 그리고 희망적으로 제가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남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